2024년 11월 물병자리 명왕성 시대가 안착하기 이전까지는 염소자리와 물병자리를 왕래하는 기간이 있어서 시대의 과도기가 되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가장 중요해지는 것은 자신의 중심축을 잘 세우는 것이겠죠.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주목을 받을 거고요. 그것이 당연해지게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바타 같은 게 예전에는 뭔가 특별하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아바타라는 캐릭터, 가상 공간에서의 캐릭터로 나의 모습을 대변해서 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는 당연해지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되어가겠죠. 역시 바람의 시대는 온라인 쪽에서의 활약이 조금 더 주목을 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나의 중심축을 어디다 세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나는 온라인에서 활약하는 게 진짜 너무 어렵고 나랑 맞지가 않아요. 나는 오프라인에서 사람과 대면으로 만나는 교류에서 행복을 느껴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시대가 변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할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중심축을 잘 세우시는 분들이 이런 시대 변천기에 흔들리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그때 유연하게 수용하는 사고방식이 행운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왕성 이외에도 천왕성과 해왕성도 이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3년 이내로 이동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 흐름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별들이 이동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2025년이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벌써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런 우왕좌왕하는 이런 흐름이 2025년을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안정되고 좀 당연하다라는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변화가 이제는 그렇게 두렵지 않아, 이제는 당연해졌어, 이런 일상이 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나도 또 한 3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익숙해지게 되니까 그 전까지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수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점성술가 콘텐츠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빠르면 5년 그리고 조금 더 걸리면 10년 내로 프리랜서가 50% 그리고 회사원 50% 이렇게 근로 형태가 많이 바뀔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람의 시대의 영향도 있고 또 명왕성 물병자리 시대가 시작되면 약 20년간 또 체류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근로 형태 부분에서는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정말 회사에 종속되는 형태가 아니라 자신이 독립적으로 해나가고 자신의 재능을 갖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동안은 조금 비율적으로 적었다면 이제는 이런 분들이 회사원보다 훨씬 더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반반 그 비율까지도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네, 저도 그 말에 정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신의 중심축과 유연한 사고방식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바람 사인하고 불 사인에게 정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이 바람하고 불성자 태양궁 그룹과 달성자 그룹한테는 많은 행운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동안은 명왕성도 그렇고 천왕성도 그렇고 땅의 성자의 중심이 놓여 있었어요. 지금 천왕성은 아직 황소자리에 있거든요. 황소자리가 땅의 성자예요. 근데 이 황소자리에서 쌍둥이 자리가 바람 사인인데 이제 이동하는 기점이 2025년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바람의 성자 쌍둥이 자리 천왕성 시대가 시작되고 물병자리 명왕성 시대도 지금 막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별들이 모두 바람 사인으로 이동하고 해왕성도 물고기 자리에서 양자리로 곧 이동을 앞두고 있어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의식해야 하는 것은
유연한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 파워, 직감 파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태양궁과 달성자에 이런 사인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시대의 변화를 느끼기 쉽고 행동하도록 촉구를 받게 될 것 같아요. 또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손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땅의 성자랑 물의 성자는 이제 행운이 들어오지 않나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무리 태양궁이랑 달성자가 바람과 불 사인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 과거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양자리라고 해도 물병자리라고 해도 행운을 받기가 어려워요.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땅의 성자나 물 성자라고 해도 나의 성자에 구애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유연한 사고를 갖고 생활을 하신다면 좋은 행운을 받을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많이 어렵겠지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출생 차트에 태양이랑 달성자가 바람과 불 사인이 좀 강력하게 놓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행운을 많이 받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물병자리 명왕성 시대가 20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기존의 시스템도 파괴될 것이고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할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명왕성이 파괴와 재생의 별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일단 파괴를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재생시키게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 시스템의 격변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뭔가 무너지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2008년도 명왕성 염소자리 시대를 떠올려 볼게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딱 그 시점에 일어났었어요. 2011년에는 그리스가 디폴트 선언을 하면서 국가의 위기를 맞이했었죠. 명왕성이 이렇게 성자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유도 묻지 않고 일단 파괴를 일으킨다라고 하거든요.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이게 다 재생을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니까요. 골마 터진 것들을 없애는 거니까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치도 크게 뒤바뀔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1777년에서 1797년의 물병자리 명왕성 시대였는데요. 예시로 잠깐 살펴볼게요.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였고요. 미국의 독립전쟁도 이때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살펴보니까 이때가 우리 조선의 정조 임금의 즉위기간과 겹치더라고요. 1776년에서 1800년까지였는데 이때가 물병자리 명왕성 시대였어요. 많은 업적들이 있었는데요. 수원화성 축조나 금난정권 혁파 같은 것들을 시행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젊은 세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MZ세대라고 불리잖아요. MZ에서도 또 나이대별로 M세대와 Z세대가 나뉘겠지만 정말 젊은 친구들 중에 Z세대? 이 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바람의 시대의 특징을 막 널리 전파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M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Z세대들이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될 날들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람의 시대의 사고방식을 좀 많이 의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억지로 바람의 시대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는 땅의 시대의 가치관에 이제 기반해서 새로운 가치관에는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활용하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22일 기점부터 2주 동안 양자리의 테마를 의식하면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데요. 사실 2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4월에도 양자리에서 또 한 번의 신월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양자리에는 행운의 별 목성이 체류 중이기 때문에 행운의 별 목성이 양자리에 체류하는 5월 중순까지는 양자리의 테마를 계속 의식적으로 행동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행운을 끌어당기는 개운법입니다. 양자리가 상징하는 빨강색을 좀 생활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행동과 직감 이런 걸 정말 중요시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만약에 나는 이 영상을 처음 본다, 잘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행동을 꼭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직감의 시대라고 불리니까요. 바람의 시대 자체가 직감의 시대거든요.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감정, 센서를 따라서 행동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메리제이가 생각하는 행동력 키우는 방법 간단하게 언급하고 갈게요.
우리가 행동을 잘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데이터에 연연하기 때문인데요. 나는 예전에 실패했어. 나는 말주변이 없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이 과거의 데이터와 연관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거, 누구한테 지적받았던 기억들, 이런 것 때문에 뭔가 행동하려고 할 때마다 그게 뭔가 발목을 붙잡는 그런 굴레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행동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우리가 항상 느끼는 감정,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예전에 영화 명량 2014년에 개봉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잖아요. 13척의 배를 갖고 100척이 넘는 저 적군의 배를 다 내가 무찌를 수 있을까 두렵기만 하고 거의 목숨을 내놓고 가는 전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해내셨죠. 바로 용기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두려운 감정을 용기로만 바꾼다면, 한번 그 용기를 갖고 한 걸음만이라도 전진을 한다면 상황이 많이 바뀌거든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도요, 사실 굉장히 일시적인 감정들이에요. 행동을 하면 바로 사라지는 감정들인데 우리는 그 감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행동을 못해요. 우리는 뭔가 시작할 때 겁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지만 막상 내가 도전을 하잖아요. 아, 이렇게 용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에 뛰어드는 나를요, 진짜 많이 칭찬해 주세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잠시 멀리 하시고 좀 결단력이 있고 행동파인 분들을 곁에 많이 두세요. 조언을 좀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좀 어때? 그것도 멋있잖아. 이렇게 좀 가벼운 사고방식을 갖는 것도 추천드려요. 행동하면서 뭔가 안 좋은 부분이나 실패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거는 그때그때 수정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감을 키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직감은 불시에 찾아오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예측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마음 상태가 편안하고 느긋하고 뭔가 안정감이 있을 때 주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 상태를 의식적으로 만들어 둘 필요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감정이 좀 많이 있다, 자주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감정을 좀 해소를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할 때는요, 그때 들리는 어떤 목소리는 다 꽝. 그거 다 꽝이에요. 제가 다 경험을 해봤는데요. 막 우울하고 짜증나고 슬프고 난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만 며칠 동안 계속 하고 있을 때 뭔가 팍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들, 그런 건 다 꽝이더라고요. 진짜 결과가 안 좋았어요.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네거티브 감정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자. 네거티브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향기를 되게 좋아해서 꽃을 사는 거 좋아하고 향기 좋아하니까 향수 사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거 하면은 되게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고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면 마음이 안정되시나요? 그런 걸 좀 실천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네거티브 감정을 좀 토로할 수 있는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막 제한 없이 막 적어보세요. 이러이러한 걸 갖고 싶었는데 이걸 못 가져서 짜증나 라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짜증나 라던가 토로하는 거예요.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그리고 찢어버리세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한 며칠 지나서. 그러면 정말 마음이 많이 해소되더라고요. 뭐 소금 정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신월 만월에 감정 노트에다가 막 부정적인 거 적은 다음에 위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그 종이를 찢어버리거나 불태우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이런 토로 작업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직감은 편안한 상태일 때 찾아오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으세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지만 좀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책을 할 때 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랐고요. 혼자 운동하거나 혼자 여행 가거나 혼자 적당하게 술을 즐기거나, 그리고 물 근처에 가면 또 좋은 영감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반신욕하는 것도 좋아해서 반신욕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샤워할 때 유튜브 콘텐츠 촬영 테마도 떠오르곤 했었어요.
그리고 카페에 혼자 가서 책을 읽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거를 뭐 필기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행동들이 전부 다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안한 상태예요. 편안할 때 찾아옵니다. 뭔가 바쁘고 분주하고 우왕좌왕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는 진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때는 다 가짜 목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귀중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이나 SNS, 가게나 도로 간판 글자에도 유심히 살펴보세요. 어느 날 들리는 아이디어, 그리고 꿈에서도 뭔가 예지몽처럼 어떤 사인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감으로 일을 선택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한번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결과를 관찰해 보세요. 이런 게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나 자신의 목소리에 신뢰하게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구나라는 어떤 감이 잡힐 거예요. 제가 가끔씩 질문을 받았던 부분인데 직감이랑 변덕을 어떻게 구별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과거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마음 상태가 편안한지 긍정적인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막 마음이 불안하고 짜증나고 이럴 때 뭐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건 대부분 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 마음이 편안했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한 컨디션 난조,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한 이상한 쎄한 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직감이거든요. 근데 내가 매일매일 불안하고 짜증나고 몸도 안 좋고 이럴 때 뭐가 떠올랐어요? 직감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내 마음 상태나 이런 몸 상태, 긍정적인지 이런 걸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정말 이거 너무 강추하는데요. 직감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며칠 또는 길게는 2주 정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소품을 좀 새로운 거를 하나 사볼까? 되게 우왕좌왕하는 느낌으로 찾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우왕좌왕이 두근거림 설레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보고서 이거 사자 해가지고 그거를 샀어요. 주문을 했어요. 주문했는데 한번 직감이 아닌지 살펴보고 싶었어요.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취소를 하고서 지켜봤어요. 한 일주일 동안.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거는 안 사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나의 직감이었다면 괜히 취소했다 하면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샀을 거예요, 그거를요. 근데 저는 일주일 지나고서 보니까 제가 그거를 관심을 가졌다라는 사실도 그거를 취소했다라는 사실도 깜빡 잊고 그냥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동적인 것 같다 이런 우왕좌왕을 느끼셨다면 반대되는 행동을 해보세요. 나의 직감은 그 물건을 사세요 라고 해서 샀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은 그 물건을 안 사는 거잖아요. 한번 안 사보는 걸 선택을 해봤어요.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시 올라온다 하면은 그때는 직감이 맞으니까 사시는 거고 뭐 생각도 안 나네 하면은 이제 그건 뭐 직감이 아니니까 생각날 일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나의 직감이 맞는지 아닌지 그 센서를 관찰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이게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직감을 잘 믿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제가 도서 한 권을 협찬을 받았거든요. 노잉이라는 도서인데요. 도서만 제공을 받았고요. 럭키님이시더라고요. 제 영상을 즐겨보고 계신다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흔쾌히 직감이 내려와서 협찬 받고 싶다라고 해서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이번에 양자리 시즌이 오기 전에 받았거든요. 바로 직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우주의 연결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다시 한번 좋은 도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럭키님들께도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좀 도서를 추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후반부에서 이렇게 좀 소개하는 코너를 좀 만들어 봤어요. 도서의 전문을 소개해드릴 순 없으니까요. 뭔가 엑기스가 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좀 도서를 직접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잉의 저자는요. 일본의 인플루언서로 유명했던 분이고 노마드워커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근데 맨 뒤에 에필로그에서 이야기 남겨주셨더라고요. 지금은 인플루언서는
많은 정리를 하신 것 같고 시나리오 작가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도전 중에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노잉이라는 그럼 이 개념은 무엇이냐? 바로 미래에서 오는 직관적인 메시지를 나타내고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이끌리듯 행동해서 인생이 180도 변화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그동안의 인생이 이 노잉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유명인들 중에 이런 노잉을 따라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생각해서 언제 어디 회사에 들어가고 언제 어디 학교에 들어가고 나와서 어디 가고 난 자격증 뭐를 따고 이렇게 뭔가 머리로 계산하고 계획한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 현재 상황과는 무관하게 내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미래에 내가 원하는 미래를 보았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행동했더니 성공하게 되었다. 뭐 이런 감각에 가까웠다라고 하거든요. 회사를 나와서 인플루언서로 도전하고 아직 유명하지도 않고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자신을 믿고 나아갔대요. 왜냐하면 이미 봤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요. 우리가 머리로 세우는 걸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실 정말 나의 길은 이 노잉에 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미래에 나의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목표는 정해져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저자는 일단 그렇게 단정하진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건 있대요. 자신이 좀 이런 길로 나아가면 좀 더 수월하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노잉의 직감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이거 하나만 해야 돼요가 아니라 그 테마 안에서 다양하게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직업들은 많이 있다라고 저자는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노트북을 막 혼자 자유롭게 막 작업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어릴 때 봤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 편집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감이라는 큰 테마의 틀 안에서 내가 어떤 직업으로 나의 이 사명이나 나의 행복을 실현해 나갈지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열린 사고관으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지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자유의지는 있다. 저도 작년 2022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힐러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귀에 힐러 이렇게 누가 막 귀신이 이야기하듯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예지몽을 자주 꾸는데 예지몽이 아니라 이렇게 걸어가는 도중에 힐러 이렇게 단어가 들리는 경우는 전율이 돋을 정도로 깜짝 놀랐거든요. 거의 처음 경험하는 수준이어서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힐러라는 단어가 큰 테마라고 본다면 그 안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많이 있잖아요. 작가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제가 배우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뭐 그런 간접적인 힐링을 주는 역할을 맡게 되거나 뭐 점성술가 지금 이런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별자리 흐름이나 아니면 타로 카드 이런 걸 활용해서 상담을 해주면서 힐러로 활동할 수도 있겠고 지금 저는 발신 작업을 하면서 하나의 힐러 형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30대 중반을 넘기는 기점에 와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은 그런 목소리가 전혀 들린 적이 전 없었어요. 20대 때는 강사로 활동하라는 직감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건 예지몽으로 받았거든요. 산책 중에 단어가 들린 거는 정말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고 그게 제 2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의 사명인 것 같아요. 나는 선택할 의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계획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내가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 테마 안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을 실현해 나가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도서는 1장, 2장, 3장, 4장 큰 틀로 나뉘고요. 1장은 유명인 중에서 노잉으로 성공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고요. 2장에서는 저자가 노잉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 그리고 노잉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3장은 직관, 그러니까 이 노잉을 알아차리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행운의 마인드셋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바람의 시대에도 이대로 실천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노잉을 알아차리는 훈련과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를 설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업계로 나아가기보다는 과거에 내가 이런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과거에 내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이 경력을 토대로 이 업계에서 도전해야지, 이 업계에서 독립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거는 가능성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해요.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과거로 흐르는 것이다 라고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대요. 잠재의식에는 과거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미래의 데이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내가 가진 커리어나 경력은 이거니까 이거에 맞는 업계로만 가야 해.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미리 노잉이라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미리 봤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것으로 새롭게 도전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가능성의 씨앗을 확대시키려면 내가 일본어를 했으니까 일본어랑 관계된 걸로만 해야 돼. 일본어 언어랑 관계된 일만 도전해야 돼. 이제 이게 NG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데이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경력에 집착하지 말고, 새롭게 떠오른 그 직감 있잖아요. 어느 날 내려온 직감을 과거랑은 무관하게, 현재 상황과는 무관하게 즐겁게 따라가라 라고 저자는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처음 경험하는 세계라고 해도 과거 데이터에 속박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노잉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순간적인 기회들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산책하고 있는데 단어가 들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지몽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대부분 어쨌든 우리가 알아차리기 쉽지 않게 찾아오기 때문에 최대한 나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과거의 데이터에 속박되지 않도록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자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 채널에서 간간히 말씀드렸던 마인드셋 이야기랑도 많이 연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도서를 구매해서 직접 보시면 그동안 봤던 내용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잉은 억지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고 의식하되 의식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활과 그리고 기본 감정의 토대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이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들리는 사인이 나의 문, 그러니까 나의 사명, 소중한 직감으로 연결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행복으로 연결시켜줄 그런 직감이요. 그걸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이 편안할 때요. 저자가 말한 것 중에 인생의 4가지 단계 공식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 너무 중요하니까요. 도서를 구매해서 그 파트는 색깔펜으로 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금 외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나가기 직전에 촬영 중이거든요. 인생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저자가 페이지에 정리를 해주셨는데, 욕망의 단계, 소망의 단계, 공헌의 단계, 사명의 단계, 단계별로 우리의 인생이 나뉘어지는데 이걸 차례차례 순서대로 클리어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중요한 때 찾아오는 직감을 따라 움직이면 된다라고 해요. 이 단계를 무시하고 갑자기 공헌의 단계나 사명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걸 잘 완수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저는 이거 너무 공감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힐러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거는 30대 중반, 작년이에요.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그냥 개인 욕망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었어요. 그냥 연애하고, 그냥 돈 벌고, 주식 공부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유튜브 해볼까? 이런 개인 욕망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가 2018년에서 2019년이었는데 저밖에 모르던 때였죠. 근데 이런 단계가 중요하대요. 이 단계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네요. 일단 개인이 뭘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뭘 하고 싶은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망 단계에 가면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욕망,
그런 버전의 소망이 떠오른대요. 저는 유튜브를 어떤 테마를 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문워크로 제 감정 상태가 많이 건강해져가지고 이걸 럭키님들께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2019년에서 2020년이었습니다. 소망의 단계였어요. 그러다가 공헌의 단계까지 왔을 때가 저는 2021년에서 2022년 전반기까지였는데 그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럭키님들이 내 영상을 많이 기다려주시고 있고 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힐링이 되고 있다니 전혀 그동안은 그냥 감사하다라는 말만 와닿았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담감? 기분 좋은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는 공헌의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꼭 좋은 영상 많이 발신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사명 단계가 작년 중반기부터였었죠. 사람들이 나의 메시지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기 시작했다니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누가 해? 사명의 단계? 내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힐러라는 직감이 갑자기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제 사명의 단계는 무엇이며 공헌의 단계는 무엇이며 나만의 하우 찾기 정말 제가 말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너무너무 상세히 담은 도서니까요.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